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8월 13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과 이 적립식 투자에 대한 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혼탁해졌죠. 혼탁해졌고, 현재 환율은 굉장히 뭐 춤을 추듯이 하고 있고, 싸움닭 트럼프는 여기저기 싸움을 하고 다니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도통 변동성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시장은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도주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3차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가 좀 확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의 테마가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핵심 주도주,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고민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고 신규 매수할 종목을 찾기도 힘들죠, 굉장히. 그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면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기도 또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시장이요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왜냐면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충분히 미래에도 얼마든지 이런 시장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뭐 별일 아닐 것 같지만 항상 이 당시 지금 당시에는 이 앞이 보이지 않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안개가 좀 거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속도를 세게 내거나 반대 방향으로 뭐 유턴하면은 사고만 납니다. 사고만 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일단 안개 속으로 좀 들어왔으면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것이고요. 왜냐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어차피 뭐 시간은 많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시간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안개가 좀 거칠 때까지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이제 주도주가 좀 눈앞에 보일 겁니다. 눈앞에 보일 것이고, 그때 좀 선명하게 좀 보일 때까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조금만 더 천천히 기다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그쵸? 어차피 어쩔 수 없다라면 굳이 악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쵸?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악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우산업 저번에 이때쯤에 한번 이 박스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강한 거래량과 함께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좀 다우산업도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 자, 니케이도 자, 일본 지수도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뚫지 못하고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자, 상해는 이미 뭐 큰 박스권 하단에서 놀고 있죠. 하단에서 놀고 있고, 자, 상해랑 코스피랑 좀 모습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때 어떤 좀 매물대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아직은 뭐 시도조차도 아직은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안개가 좀 껴있다. 조금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책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뭐랄까요? 1장이 끝나고 이제 제 2부의 이제 내용들을 다룰 건데 제 2부의 내용들은 이 적립식 투자의 5가지 이슈와 실증 분석 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좀 마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 예측이냐, 적립식 투자냐, 이 주제입니다. 시장 예측하는 게 더 좋을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과연 이 투자에 왕도가 있을까?
아마 있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본래 가치보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싸게 팔릴 때 사두었다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돼 좀 비싸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팔면 되죠. 아주 그럴듯하죠. 말은 굉장히 쉽고. 근데 어째서 이 투자의 왕도에는 투자자들이 붐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도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분명히 이게 너무 쉽고 좋은 거라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왕도에 좀 붐벼야 되는데 왜 붐비지 않을까? 도대체 투자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헤매고 있기에 이 투자의 왕도는 좀 약간 뭐 한여름 뙤약볕 아래 좀 시골길처럼 한산한 것일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선 투자자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이 가진 내재 가치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어떤 투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자산의 어떤 내재 가치를 알 수 있다 해도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박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는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싸게 사려면 왜 저렇게 전망이 나쁠 때 사는 거지? 손해 볼 텐데 라는 어떤 만인의 우려를 무릅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고 도리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럴 때 좀 팔아치우기 십상이다라는 건데 이처럼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아마 투자의 왕도가 길이라면 넓고 평평한 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여기저기 어떤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고 어떤 가시덤불이 좀 엉클어진 험하고 가파른 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도가 있다라면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기꺼이 좀 매수하는 용기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그쵸? 하지만 이 높은 주가 상승은 보통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주식을 처분했던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론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좀 바닥이었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후견지명이죠.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아니고 후견지명만 가지고는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는 없는 법이죠. 없는 법이고 그렇다면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좀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해보면은요. 만약 이 마켓 타이밍을 노리던 이 투자자가 적립식이 아니고, 그쵸? 그냥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주식을 하던 이 투자자는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았던 날 시장을 떠나 있었다면은 투자 성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좀 한번 보면은요.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투자자의 전체 보유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만약에 133.6%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 시장 예측에 만약에 실패해서 이것은 만약에 좀 꾸준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잘 이제 맞춰왔던 투자자는 133.6 정도 퍼센트의 이제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 예측에 실패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10일 동안 이 기간을 놓친 투자자는 누적 수익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22%밖에 안 되고 수익률 차이가 무려 110%가 넘죠. 그러니까 단지 이 많은 기간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가팔랐던 그 10일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고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20일 정도를 놓쳤다면은 어떨까요? 성과는 더 참담하다라는 거고 원금의 23.8 정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50일 동안의 날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원금의
75% 정도 이상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 투자에서 시장 예측에 실패했을 때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주가가 상승한 어떤 달과 하락한 달을 월별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2001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8년간 주식시장의 월간 수익률을 어떤 보면은 전체 한 96개월 전체 한 96개월 기간 중에 이 상승이 한 55개월 정도 되고 하락한 달이 이제 41개월. 그러니까 상승한 달이 한 14개월 정도 더 많았다라는 거고, 이 주가가 상승한 달의 월 평균 수익률은 월 평균입니다. 한 6.2% 정도 월 평균. 이게 상승한 달이죠. 상승한 달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한 달은 마이너스 월 한 3.3씩 마이너스가 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락한 달에 그쵸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 등락을 예측하지 않고 투자 기간 동안 계속 시장에 머물렀던 투자자는 월 평균 이렇게 이제 하락한 달과 상승한 달 그냥 예측하지 않고 월 평균 했을 때 한 1.2 정도, 월 평균 1.2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96개월이잖아요. 굉장한 수익률이고 복리로 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월 평균 한 1.2% 정도 96개월 동안 아이고 한 월 평균 한 1.2 그죠? 시장 예측을 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처럼 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주가가 상승한 달이 하락한 달보다 많았던 데다가 주가가 상승한 달의 평균 상승폭은 6.2, 하락한 달의 평균 하락폭은 3.3이니까 마이너스 3.3이니까 훨씬 컸죠 상승폭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억세게 운이 좋은 투자자가 이 상승한 55개월 이 상승한 55개월 동안만 이 시장에 머물렀다고 하면은 2522% 정도란 어떤 경이적인 그쵸 수익률을 얻었을 것인데 반면 굉장히 머피의 법칙처럼 정말 운 없이 매번 시장 예측에 실패해서 주가가 하락한 41개월 41개월 동안에만 주식시장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원금의 91%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세게 운이 좋아야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55개월 동안의 어떤 상승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또 운이 안 좋아도 어떻게 또 하락하는 이 41개월 동안에 또 시장에 머물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55개월 동안의 어떤 좋은 시장을 맞춘다라는 확률보다 41개월의 어떤 안 좋은 시장에서 머무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이제 좀 속상한 이 통계죠. 굉장히 속상한 통계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투자 기간에서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았던 몇 달 동안 주식 시장을 떠나 있었다면은 과연 투자 성과는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 좀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 기간 내내 이제 주식 시장에 만약에 머물렀다 치면은 아까 보여드린 한 143.6%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한 달만 어떤 시장 밖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한 40% 정도 하락을 해서 누적 수익률이 한 95%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달 상위 7개월만 주식시장을 딱 떠나 있었다라고 해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96개월 기간 중에 7개월이 차지하는 비중은 7.3%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런 이 통계를 좀 본 이유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예측에 성공하면 투자 성과가 크지만 예측에 실패하면은 손실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고수익을 좀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투자해야 하는데 이 투자 방법을 잘 교육받고 오랜 동안 어떤 운영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라면 뭐 할 수 있겠죠. 몰라도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고 이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시장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거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자의 어떤 이 자산을 매입하는 정액 분할 이 투자 방법은 시장이 움직임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매입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상승할 때 매입을 줄여서 투자자가 시장의 움직임과 좀 반대로 행동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림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자, 2001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주가의 등락과 펀드 매입 좌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자, 요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펀드의 매입 좌수가 늘어나고, 자, 요 회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요 코스피 지수고, 요 막대기가 이 매입 좌수를 보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입 좌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입 좌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입 좌수가 늘어나고 상승할 때 매입 좌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와 같이 어떤 주가의 움직이가 반대로 행동하는 역투자 전략을 통해서 잘못된 시기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적립식 투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을 투자자에게만 좀 맡겨둔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죠. 적립식 투자자 역시 시장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적립식 투자자도 그대로 두면은 이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적립을 중단하기도 하고, 어떤 상승장의 장밋빛 전망에 현혹돼서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갑자기 주가가 상승할 때 갑자기 매입 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장밋빛 어떤 전망에 현혹이 돼서 굉장히 이 상승할 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는 어떤 주가 등락에 따른 적립식 펀드의 계좌 수와 판매 잔액의 증감을 현황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림은 이제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가 등락과 적립식 펀드 계좌 수와 판매 잔액 어떤 증감을 나타낸 것인데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함께 급증했던 이 적립식 이 계좌 수의 판매 잔액과 주가 하락과 함께 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 회색이 이렇게 쑥 늘어날 때 어떤가요? 적립식 이 계좌를 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고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계좌 수가 줄어듭니다. 이 말은 해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주가 등락 요거도 한번 판매 추이 잔액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쭉 상승하니까 갑자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주가가 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막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는 역투자 전략으로 오히려 증가할 때는 돈을 좀 빼고, 그쵸? 뺀다라기보다는 많이 넣지 말고, 하락할 때 이게 원래 더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분을 견디지 못해서 이때 돼서 다 해제해버리고, 그쵸? 주식 투자는, 이 적립식 투자는 보통 이 시간에 투자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속상하게도 이 통계 자료만 봐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 하락분을 견디지 못하고 해지를 하거나 돈을 굉장히 빼버리죠. 굉장히 빼버리고 굉장히 좀 속상한, 네, 이런 모습들 통계적으로 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부안해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로 결심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쵸? 어느 틈엔가 이 시장 주변을 좀 어슬렁거리면서 루머의 귀를 좀 세우고 쫑긋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소문에 적립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하기도 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정보에 혹시나 호기를 놓칠까 싶어서 가진 돈을 다 털어넣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죠, 그쵸? 저 펀드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본질적으로 적립식 투자는 쌀 때 많이 사놓아서 가격이 오를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입니다. 애초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고 우직하게 투자해서 나중에 우수한 성과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투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급등락을 하다 보면 이런 첫 생각은 그쵸 온데간데 없고 등락에 따라서 정말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 적립식 투자자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좀 계획대로 자금을 이체하면은 시장 등락의 어떤 심리 변화에 적립식 투자자를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질 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자동이체로 돈이 알아서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펀드 잘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버티실 수 있을 거고 이 통계만 봐도 그쵸 속상하죠. 이 통계만 봐도 주가가 상승할 때 막 펀드 계좌를 막 만듭니다. 막 만드시고 돈도 막 그쵸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왜냐면 놓칠까봐 그쵸 이 엄청난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엄청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게 하락을 하니까 무서워서 돈을 다시 빼거나 계좌를 해지해 버리는 네, 이런 모습들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이 적립식 투자에 대한 마음을 잘 한번 다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과 펀드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다른 어떤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애매하게 혼자 해서 주식 투자에서 원금을 잃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